법률 행위의 대리와 복대리입니다. 법률 행위를 대리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법률 행위의 복대리도 역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돼요. 그러나 불법 행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행위도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능력과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리인의 경우에는요, 권리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행위 능력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여기서 이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만 없는 거죠. 미성년자가 한 대리 행위도 유효합니다. 즉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 가능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본인의 경우에는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의사 능력 없어도 돼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자, 기억합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요, 세목급이에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 행위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권 행위에서 그 약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불명확하고 애매한 경우예요.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 해석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가능. 그러나 처분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조건입니다. 성질이 불변하는,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존 행위는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요. 처분 행위는 자산의 목록에서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허용하는 겁니다. 기억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보존 행위는요, 이런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없었는데 최초로 등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가 바로 보존 등기입니다. 이 경우는 보존 행위로서 제한 없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수권 행위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제한 없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자, 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것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겁니다. 소비대차는 금전을 쓰라고 돈을 빌려준 거죠. 관련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겁니다. 즉 공짜로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돈을. 그러한 소비대차 계약을 이자를 받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대차 똑같아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성질이 변하면 되겠죠.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요, 바꾸는 거죠. 사채로. 사채는 개인 간 거래죠. 은행 예금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채 같은 경우는 떼일 수도 있죠. 위험성이 너무 큰 겁니다. 은행 예금은 위험성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성질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질이 불변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처분 행위입니다. 처분 행위는 매각이 대표적이죠. 본인의 자산 리스트에 있었는데 타인에게 양도 매각되어 버리면은 이 리스트에서 빠져나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이 남용은 배임적 대리 행위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배임은 뭐겠습니까? 배신이죠. 누구에 대한 배신일까요? 본인에 대해서 배신하는 겁니다. 누가요?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한 거죠. 그림으로 기억을 해볼까요? 자, 대리권의 범위가 이만큼이었어요. 원래 수권을 받은 게 이만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경계선을 벗어나서 대리 행위를 하면은요, 이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벗어났으니까 무권이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대리권이. 대리권의 남용은 벗어나진 아니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다만 배신 행위를 하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배신 행위란 건 이런 겁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하느냐?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배임적 대리행위죠. 대리제도라는 게 원래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배임적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효과에 대해서 법에서 정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는데 판례는 이럽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어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비진의 표시는 이런 거였죠. 객기 부리는 거였어요. 즉 민간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 화학김에 객기 부리면서 사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유효하죠.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 경우 원칙은 뭐였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죠. 그 경우에는 사표 던진 것은 유효하게 수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리권의 남용은 배임적 대리행위와 마찬가지인데 비진의 표시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더라. 이 경우 유추 적용하니까 효력은 원칙상 유효입니다. 여기서 원칙상 유효니까 상대방에게 요건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해력이 높아도 외우지 못하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배비로 외우세요. 배임적 대리행위의 경우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배비입니다. 정의 안되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는 겁니다. 자기계약 금지와 쌍방대리 금지 위반 시 효과에 대해서는 협의의 무권대리. 자기계약은 이런 것이죠. 본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리인이 본인의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계약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쌍방대리는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있고 또 다른 본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과 이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본인 쌍방을 같은 사람이 동시에 대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원칙상 금지합니다. 원칙상 금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되겠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상 금지되는데요. 그 효과가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표현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권대리를 했을까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서 대리인 혼자서 자기계약을 한 겁니다. 즉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무권대리 중에서 남은 것은 협의 무권대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계약 금지와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이거죠. 원칙상 무효죠.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가 유동적인 거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시키는 효과가 추인이 있고 추인 거절이 있었죠. 그런데 추인이 있으면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였죠. 자, 정리합니다. 자기계약 금지와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유동적 무효였죠. 원칙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여기서 수인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이 경우 원칙은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 원칙이라 그래요.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도 있는데 예외는 공동 대리입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 결정의 공동을 의미하죠. 의사 표시의 공동이 아닙니다. 자, 암기합시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원칙.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먼저 외우시죠. 사사성파 처리입니다. 맨 뒤에 수권행위의 처리니까요. 여기서 수권행위는 뭐죠? 임의대리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소멸사유인 겁니다. 이 앞부분 사사성파는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 공통소멸사유입니다. 사사성파 처리인데 이 첫 번째 사는 뭐냐면요. 본인의 사망을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사는 대리인의 사망이에요.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죠. 성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에요.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파는 파산이에요. 대리인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대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이 복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복귀 아시죠? 복귀. 여러분, 이 복귀는 베껴서 다시 쓰는 거죠. 대리인이 있는데 다시 또 대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조는 이렇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발생하는 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생기는 법정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표시,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 대리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생긴 대리인이 있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생긴 임의 대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거죠. 선임을 누가 했다고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한 겁니다. 이 복대리인은요. 이 말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은 대리인에 그치는 거죠. 임의 대리에서. 그런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복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그럽니다. 대리인이 갖는 복임권. 복임권의 의미는 복대리인을 임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또 있죠. 이 경우는 뭐죠? 복대리인이 갖는 복임권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지만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효과를 보시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은 그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올 기속이죠. 계약의 이행부터 원상회복, 손해배상까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죠. 역시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도 그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복대리인의 법률행위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선임은 대리인으로 이름으로 했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상 복인권이 없다. 임의 대리인은 이거죠. 본인이 이 대리인의 능력을 신임한 거죠. 신뢰한 겁니다. 본인이 원했던 사람은 이 대리인이었지 다른 사람인 복대리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리권 수여 당시에 이임계약 당시에 대리인이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대리인 자신이 대리행위를 하겠다고 동의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복임권이 없죠. 여기서 복임권은 뭐죠?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권한이 복임권입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이 승낙한 점, 본인이 원한 사람은 대리인이었지 복대리인이 아니었던 점, 따라서 대리인은 원칙상은 복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볼게요.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은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업무를 잘못하면은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과실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대리인이 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다음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를 둔 부모의 경우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대리인 자신의 의사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임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되, 그와 같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상 무과실 책임입니다. 권한이 큰 것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여기서 책임이 큰 거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더 큰 거죠. 자, 이제 외웁시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그 대리인을 콕 집은 측면이 있고 그 대리인도 승낙한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복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리인도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또는 본인이 승낙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복임권이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은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즉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은요, 이 대리인이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복임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 그러죠. 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과실이 없어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갑소유, 소유자 갑입니다. 본인이겠죠.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권은 뭐죠? 매도죠. 의리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임의 대리인이네요.
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병이 상대방입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을은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뜻이죠.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 잔금 수령 권한을 갖습니다. 이 설문에서 대리권의 내용이 매도 대리권이었죠. 관련하여 잔금 수령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즉 일반적인 경우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판례의 경우 계약 체결의 대리권 관련해서는 대금 수령 권한을 포함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맞습니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기서 을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수권행위 내용은 매매 계약 체결이었죠. 매도 대리권이었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따라서 소멸시키는 해제 권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해제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따르죠. 이러한 의무는 대리인 을에게 기속되지 않는 거죠. 대리인이 아닌 갑과 병이 부담한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유권대리죠.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그 대리 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대리인 을에게 기속되지 않고 갑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겁니다. 4번 지문, 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지금 상대방이죠. 을이 임의 대리인입니다.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방금 3번 지문처럼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인인 갑에게 기속되는 것이지 대리인에게 기속되진 않아요. 5번,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면 본인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행위이고 배임적 대리행위죠. 즉 대리권 남용이죠. 이러한 경우 판례는 해결책을 배비, 그렇게 오라고 했죠. 배비가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했죠. 이 경우에는 객기 부린 거죠. 객기 부린 거는 원칙상 유효죠. 여기서 원칙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지문을 볼게요. 상대방이 병인데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아니라 병이 악의입니다. 안 경우 했으니까 악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상대방이 악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갑에게 효력이 없어요. 갑은 그 소유 X 물건을 매도하기 위하여, 본인입니다. 갑이 매도하기 위하여입니다.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대리인이 을이에요. 대리권 수여니까 임의 대리인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을이 사망하면, 여기서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즉 을의 대리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사사성파철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본인이 사망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대리인의 사망이었죠. 임의 대리인의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대리권의 소멸 사유였죠.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대리권이 승계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을이 사망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겁니다.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매도니까 이 경우는 대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판례에서 그랬어요. 3번, 갑의 습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이니까 습권행위가 있죠. 이러한 습권행위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습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니까 그래요. 여기서 불요식이란 것은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은 본인입니다. 그 습권행위를 철회 가능하죠. 본인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일반적으로 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사사성파철이죠. 맨 마지막에 철이 그거죠. 임의 대리인의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겁니다.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없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여기서 자신을은 을입니다.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을은 대리인이었죠. 본인의 대리인이었는데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답니다. 그럼 이거를 자기계약이라고 그러죠.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상 금지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문에서 갑의 허락, 갑이 본인인데 허락이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대리권은 소멸한다. 즉 대리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리권 소멸 사유는 우리는 사사성파철로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죠. 성년후견 개시심판이죠. 한정후견 개시심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1번입니다.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여기서 갑은 본인입니다.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여기서 자신은 을이죠. 을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여기는 자기 계약이 되겠죠. 자기 계약은 원칙상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체결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3번 갑은, 여기서 갑은 본인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습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은 본인이기 때문에 습권행위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갑의 습권행위는 불효식 행위로서 맞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습권행위는 불효식이에요. 나왔네요. 묵시적 가능합니다. 맞는 거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일반적으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권한 있습니다. 습권행위 내용 이거였죠. 매도하기 위하여 대리권 소유했다. 즉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대금 수령 권한, 즉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임의대리 틀린 거 판례에 따름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외우세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공동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미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임의대리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면 해석에 의해서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처분행위에서 이 처분행위는 안 된다 했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했고 이용계량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급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지문을 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 만자가 들렸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디귿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유권대리가 있고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속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죠.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게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 개념상 봅시다.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즉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겁니다. 그러면 갚아야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니까 이게 뭐죠? 일반적인 해석에서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처분행위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기한도래 채무 변제 행위죠. 이거는 뭘로 보냐면은 보존행위로 봅니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하죠. 근데 지문에서 변제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되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왜 보존행위냐 또 묻더라고요. 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 이게 왜 보존행위냐. 자, 이게 왜 보존행위인지 볼까요? 자,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다 되면 이때 갚아야죠.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경매로 넘어가죠. 가격이 계속 유찰되면은 언젠가는 낙찰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처분, 즉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보존행위로서 한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체결의 권한이 있으니까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해석을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 해석. 그 경우에는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해제하고 싶었으면 해제에 대해서 특별수권, 특별한 개별 규정을 뒀어야 했죠.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즉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대금 수령 권한을 포함한다고 판례가 그랬어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즉 대리인이 다수인 때,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대리합니다. 법률 또는 수권행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이거죠. 법률 또는 수권행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승낙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보존 행위는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의 의함.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사사성파 처리죠. 파가 있죠. 그래서 소멸 사유 맞습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죠? 쌍방 대리는 원칙상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상대방이 그럼 뭐죠? 알았다는 것은 악의를 얘기하는 거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부주의한 거죠. 즉 과실입니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데 비진의 표시는 이러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만 유효하죠. 그런데 설문에서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효가 되죠. 그러므로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네요. 5번 지문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대금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 일반적으로 병으로부터 병은 상대방 계약금 수령 권한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 중도금, 계약금 수령 권한 즉 대금 수령 권한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판례에서요.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기망행위는 사기 강박의 언어사 표시죠.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있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현명주의에 대한 거죠. 원칙상은 이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쓰고 이 뒷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찍었다 했으니까 갑의 이름만 지금 있고 대리인 을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라면 이런 거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을의 이름만 기재한 거예요. 매매계약서에다가 갑의 이름이 일절 없고 을의 이름만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을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러면은 대리인 자신이 계약의 상대방이 된 겁니다. 이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조차 없으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유권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닌 거죠. 그 경우에는 을과 상대방과의 계약인 겁니다. 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나 설문에서는 갑의 이름을 기재했답니다. 갑을.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이해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이해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건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을이죠. 갑을 표시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을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을 위한 것을 봅니다.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여기서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죠. 그런데 대리인은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위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미성년자가 이 경우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갑은 여기서 본인이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즉 해석상 할 수 있는 것 관련해서 아닌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답니다. 미등기를 등기로 즉 보존 등기가 되죠. 이 경우는 이게 바로 보존 등기거든요.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죠? 보존 행위니까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번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자, 놔두면 썩는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빨리 처분을 해야죠. 그래서 보존 행위로 봅니다. 가능한 거죠. 3번 소외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 소멸시효는 이거죠. 돈을 받을 권리, 채권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효가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민사 채권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채권이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소외제기인데요. 소외제기를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시 또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결론은 뭐죠? 그 채권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죠. 즉 채권 보존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가능한 거예요. 4번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로 바꾼다. 이자를 안 받다가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금전 소비되어 이거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따라서 이는 계량행위로 보여져요.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5번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다. 자, 은행 예금은 안전자산인데 개인에게 빌려주면은 이거는 안전하지 않죠. 따라서 성질이 변해버렸어요. 성질 변했음. 따라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자,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답니다. 사람이 선임한 거죠. 법이 선임한 게 아니라 인이 선임했으니까 사람이 선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은요, 사람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렇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스권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있죠. 이 경우는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은 여기는 없어요. 오로지 사람이 하는 것만 있습니다. 누가요? 대리인이요. 여기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죠.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겁니다.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대리 등기 신청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이게 누구죠? 법무사죠. 허용이 되는 거예요.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대리 합니다. 등기 신청합니다. 허용돼요.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 행위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이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쌍방대리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반되면은 무효가 맞죠.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했는데요. 자, 이임장을 제시했답니다. 이임장에는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이임한다 날짜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있겠죠. 갑의 인감도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붙여져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내용을 지금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임장을 봤기 때문에 제시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을입니다. 이임장을 보여주고서 을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경우에도 판례는 본인을 대리해서 즉 대리 행위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의 이름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수 받았다 하면 잔금 수령권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없다. 이 없다가 틀렸네요. 왜냐하면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했죠. 그러면 이행 돈 언제 받을 거냐 이건데 관련해서 지급기일 돈 주고받는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은 이행과 관련된 거죠.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 받았으니까 그 권한은 있는 것으로 봐야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신청에는 쌍방 대리가 허용됩니다. 자, 등기 신청 법무사 생각하면 된다 했죠. 매도인 매수인 쌍방 다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효이다. 자, 이거는 맞는 거죠. 대리인의 권리 능력 생각나시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서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답니다.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왜요? 이거는 돌과 같죠. 돌이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3번 스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론인이다. 스권행위 철회라는 말 자체가 임의대리권이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권의 소멸론인은 아닙니다. 사사성파 철에서 철은 스권행위 철에는 임의대리인만 있다고 그랬어요. 4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리 의무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리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대리인이 성년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 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자, 사사성파 철에서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뭐가요? 대리권이 소멸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민법상 대리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1번 임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은 각자 대리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공동 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번 대리 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기속된다. 취소권은 없애버리는 거죠.
해제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경우 원칙을 따지자면은 대리인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요.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 유효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자, 지금 등기가 격려된 거면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적법 유효성이 추정됩니다.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추정력을 뒤집을 사람, 이를 번복할 사람은 누구죠? 본인이죠. 가만히 놔두면은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격려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기는 적법 유효한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추정력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본인이죠. 이 본인이 다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있죠. 상대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증명할 내용은 뭐죠? 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은 유효 이 부분이 틀렸고요. 상대방에게 이것도 틀린 건데 증명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선임한 맞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도 맞는 겁니다. 본인이 선임한 것은 대리인인지 복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자, 대리인인 것은 맞습니다. 복대리인도 결국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리인인 거 맞는데 대리인의 이게 틀린 거죠. 왜냐면은 복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 이게 틀린 거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일반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이 된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만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책임이 있고 무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과실 책임이라 그러죠. 법률행위 대리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본인이 대리인을 신임한 거죠. 그 임의 대리인을 본인이 신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복인권이 없습니다. 2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하는 겁니다.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 맞습니다.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도 괜찮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가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법률행위를 할 때, 즉 대리행위를 할 때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기속이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대리인은 이거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2번 습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 불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번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맞는 건데요. 여기서 사자는 이거죠. 불일사자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단순 심부름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수족과 같아요. 본인의 수족이 뭐죠? 손과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은 뇌가 없죠. 뇌가 없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 복대리도 결국은 대리거든요. 이 경우는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죠. 대리나 복대리와 사자는 다른 겁니다. 의사 결정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자를 사용한 경우는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리인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것과 똑같다고요. 4번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의견이 게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사사성파철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죠.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으로 각자가 대리죠. 복대리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복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진 않습니다. 2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맞는 겁니다. 대리인과 동일해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큰 만큼 무과실 책임이죠. 책임이 더 큰 겁니다. 4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무라면은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가지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라면 그만큼 대리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이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임의 대리에서요, 본인의 선임행위가 있었죠. 이 임의 대리인을 특별히 신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은 복임권이 없어요. 원칙상으로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임의 대리에서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신임이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의 능력을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 대리인은 원칙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해요. 복대리인을.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임의 대리인이 몸이 아픈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이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본인의 승낙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묵시적 승낙, 이걸 물어본 거예요.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라면 그 사무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랬죠. 대리권 소멸 후니까 129조 표현대리입니다.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가 표현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129조 표현대리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네요. 병은 갑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병은 복대리인입니다. 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갑은 본인이니까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맞습니다. 그러나 을의 대리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갑에게만 모두 다 기속이 되는 것이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2번 X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서 을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면, 즉 복대리인이 해도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 병은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갑은 본인이죠. 병을 선임한 거, 병은 복대리인입니다. 을은 대리인이죠.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이게 틀렸네요.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 않는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본인인데 본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사사성파철에서 첫 번째 사죠.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역시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의리, 병일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관하여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죠. 여지가 없다가 틀린 겁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소멸 관련해서는 119조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니까요. 그 다음에 복대리 관련이죠. 왜냐하면 병이니까. 복대리에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복대리로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했는데 틀렸어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요. 과실 책임을 집니다.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사사성파철에서 두 번째 사죠. 사사성파철 두 번째 사 이게 뭐죠?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관계에서 복대리권이 아들에 해당하거든요. 어머니가 죽어서 그러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라 해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좀 넓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복대리 틀린 것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죠. 본인을 대리합니다.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본인에게 모두 다 기속될 수 있는 거예요. 2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죠.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좋다 하면은 괜찮죠.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선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잘못하거나 또는 그 선임에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만 책임을 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선임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답니다. 자, 임의 대리에서 본인이 지명을 했대요. 콕 집어서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임의 대리인의 책임은 약화되는 측면으로 봐야죠. 그런 느낌을 한번 갖고 읽어보시죠. 그 불성실함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거 맞는 거죠? 그냥 본인이 콕 집어서 지명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는 거죠. 이 4번, 5번은요, 이거 문자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느낌으로만 그냥 가지고 가세요.